네, 반갑습니다. 시카가드 인증점 노이조프입니다. 오늘 작업 차량은 도요타 라브4 차량입니다. 썬팅하고 이제 바로 오셨고 좀 제거는 다 했습니다. 하부 쪽에 보시면은 많지요. 역시 커버가 뭐 잘 되어 있습니다. 밑에 쪽도 이제 프레임도 보고, 제가 저는 렉서스 작업할 때도 느껴지는 거지만은 볼트도 이 보라색 빛깔 나는데 다 이렇게 미리 방청 처리를 한 번씩 하고 나왔습니다. 또 형기 같은 경우로는 용접 부위가 페인팅이 벗겨져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. 그 다음에 뒤쪽 프레임 자체에서도 약간 울타리 모양으로 져서 직진보다는 이게 원형을 그리면은 약간 좀 강성도 강해지겠죠. 뭐 산발의 브라켓 자체에서도 이렇게 다 방청 처리 다 해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쭉 큽니다. 양쪽 사이드 뭐 실링도 뭐 잘 되어 있습니다. 뭐 터진 것도 없고요. 반대편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, 뒤쪽에 이제 앞뒤 다 너클도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트레잉암도 좀 튼실하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이제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프레임 자체가 국내 차종들은 일자로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여기도 이렇게 아로가졌습니다. 뒷부분도 위에 브라켓도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죠. 이런 부분들은 뭐 현대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부분만 조금 이제 폴리머 되어 있고, 실링은 과할 정도로 이렇게 해놨네요. 그리고 이제 캐니스터가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 있고, 뭐 도포 부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외산차 같은 경우는 이 탈부착이 같은 볼트를 쓰면 좋은데, 형기는 뭐 와이어하고 뭐 전동 드라이버 두 개만 가지면 푸는데, 뭐 BMW 렉서스 같은 경우는 막 4개 5개씩 막 그 정도 공구가 막 필요합니다. 그다음 로암 쪽 이런 부분들도 뭐 눈으로 보시기로도 영상으로 보시기로도 튼튼한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아쉬운 부분, 왜 얘네들은 마감을 였다가 하다 말았을까요? 이쪽도 전에 렉서스 300하고 450 작업했을 때도 뭐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?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저한테 좀 톡 좀 주십시오. 이게 뭐가 이유가 있을 텐데, 뭐 이 부분 다시 보강 뭐 해드리면 되고요. 뭐 연료통은 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배터리 부분은 뭐 짱짱합니다. 이렇게 뭐 이물질 요 부분은 그냥 알콜로 뭐 가볍게 탈취하면 되고요. 뒤쪽에 휀다 쪽 요 부분, 이제 휴밥 쪽 라인 쪽에 조금 이제 도포되어 있고, 앞쪽에 있는 부분들, 앞쪽도 이제 밑에 부분만 조금 되어 있고, 휀다 안쪽에는 스펀지 패드가 없습니다.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요. 탈거만 거의 2시간 걸린 것 같은데요. 무튼 이렇게 됐고요. 바로 이제 전처리 계속 들어갈게요.
네, 전처리가 끝났습니다.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한 10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. 횡단 쪽, 내 쪽에 이제 부팅 매트 다 적용했고요. 앞쪽에 이제 서브프레임 자체 이 부분도 볼트 다 망정 처리하고 이렇게 마스킹이 진행을 했습니다.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, 국내 차량 같은 경우는 조석에 이제 배선이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뭐 겸용으로서는 뭐 투싼, 뭐 스포티지 이런 차량들은 배터리가 뭐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많은데, 뭐 전기차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긴 하죠. 하지만은 뭐 센서나 이런 부분들 배선이 많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전기 장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. 뭐 기능도 많다는 얘기고요. 뒤쪽에도 보시면은 멀티 타입의 볼트도 이 마스킹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요. 전에 제가 토레스 작업할 때 고무 붓이 위아래로 물려 있는 게 일본 기술 도요다 요 기술을 이제 그대로 사용했고, 물론 이제 하나보다는 양쪽으로 물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진동이나 이런 걸 좀 잡아주겠죠. 또 놀란 게 요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코팅 처리를 해놨습니다. 이런 거 보면 참 일본 친구들이 좀 이런 거는 좀 잘해 놉니다. 보면은 하부 쪽도 좀 세심하게 많이 배려를 했고요. 또 보시기로도 좀 안정적인 그런 프레임의 이제 구조를 많이 땄습니다. 뭐 보강될 것 있으면 더 보강을 했고, 뒤쪽 프레임 자체에서도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뭐 직진보다는 약간 좀 안정성 있게끔 이렇게 구조를 설계를 했습니다. 또 노회체약은 사이드 엣지 부분도요, 이렇게 하단 끝까지 해서 마스킹을 진행을 했습니다. 뭐 도포 부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처리 시간이 뭐 생각보다 뭐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. 전에 뭐 렉서스 300이나 450 했을 때도 뭐 그 정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, 하부 쪽 보면 정말 잘 만들었다. 또 일본 차량들이 이렇게 보면은 장고장이 별로 없죠. 원래 이제 이 차주분도 산타페를 이제 사시려고 했는데, 산타페 중고 가격 그 정도 금액이면은 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뀌어서 이제 이 차를 이제 구매를 하신 겁니다. 그래서 뭐 선팅하시고 이제 바로 입고를 해주셨는데요. 무난히 이제 작업이 잘 진행됐습니다. 배터리 앞에도 이쪽에 이제 주황색 케이블 라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코팅 제거 묻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. 뒤쪽에 이제 트렁크 쪽도 보시면 그렇게 뭐 넓은 거는 아닙니다. 약간 민자 있는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이쪽 부분들도 조금씩은 이제 실리콘을 이제 발라 나왔죠. 근데 여기는 왜 발랐나 요건 또 모르겠네요. 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.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폴리머 도포합니다. 네, 도요타 라브4 오늘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국산차 같은 경우는 마감할 때 30분이면 되는데요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반 이상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만큼 이제 커버들이 많고요. 하부 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볼트라든가 센서, 뭐 정배에 전혀 지장 없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렸고, 또 일본 차량 같은 경우로는 이렇게 보면은 참 충실히 했다. 하부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연료통 여기 위에 이제 배터리인데, 이것도 참 배울 만한 점이 국산차 같은 경우는 한 요구멍 정도 되겠네요.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,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발열할 때 전혀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제조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, 이런 부분은 뭐 국산 제조업체에서 좀 보고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, 이런 거는. 그러니까 아무렴 발열하는 곳에서 구멍이 많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열이 분사가 빠르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에서도 좀 안정적이고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제 제 생각이지만요.
그 다음에 로우암 쪽 서브프레임 이쪽 볼트도 방정 처리한 다음에 도장망을 이뤘고요.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둥그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요 부분도 골고루 이제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보시면 요쪽 라인 쪽도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. 반대편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뒤쪽 프레임의 자체에서도 뭐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. 단지 이제 좀 볼트가 많았을 뿐인데 이 볼트 다 방정 처리한 다음에 작업을 했고요. 뒤쪽에서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렸습니다. 이 배선이라든가 이런 전기장들이 많기 때문에 혹이라든지 오류가 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을 썼고, 또 하나는 앞선 영상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픈이 돼 있었는데 여기 이제 신슐레이트하고 뭐 테이핑 해가지고 이 부분하고요, 앞에 부분 또 지금 요거 카바를 막아놨는데 요쪽에 보이네요. 요 두 개 정도는 다시 이제 보강 작업을 해서 들었습니다.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언더 카바가 있다고 하지만은 운행하다가 보면은 틈 사이로 해서 염화칼슘이나 또 물이나 혹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출된 부분이라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또 아이러니하네요. 왜 제조사에서 이렇게 됐는지. 아무튼 뭐 일본 차량 오는 경우로는,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로는 전에도 뭐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 보강 작업을 해서 드립니다. 뭐 깔끔하게는 못 해드려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. 뭐 이렇게 보면요. 그리고 이제 휀다 쪽에 보시면은 부틀매트 적용해서 골고루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은근히 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좀 까다롭습니다, 개인적으로. 뒤쪽에도 이제 배선도요, 마스킹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순정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. 카바 마감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, 지금 이제 이너왁스 뚝뚝 떨어지죠, 밤색이요. 그러니까 언더코팅은 외부지만 이너왁스는 송환의 이제 프레임입니다. 이 프레임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겉에 나는 녹은 눈으로 보이지만은 속안의 녹은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. 뭐 타업체에서 이너왁스 뭐 별도로 받는 것도 있고, 아니면 뭐 저처럼 그냥 패키지로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, 뭐 그건 뭐 업체 선정 따라서 그쪽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 갖고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. 꼼꼼히 했습니다. 전철 10시간, 도보 3시간, 16시간 정도. 그래서 이제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당일 출고가 어렵다는 이유도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. 이렇게 마감하겠고요. 다음에 또 차량 들어오면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즈퍼가 되겠습니다. 31년의 노하우, 방음은 정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